안녕하십니까. 예. 자, 40페이지. 조금 복구 파트입니다. 자, 지적소관청은 동그라미 치시고 지적소관청, 전산지적공부는 시도의사 신구청장은 동그라미 치시고,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밑줄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숙제 내드린 건 했어요? 숙제? 토의대장 그려보기. 토의대장 그려보기. 그래서 토의대장이 있으면 니은자가 나오고, 그죠? 니은자 나오고 밑으로 내려가면 왼쪽은 토지의 표시가 나오고, 오른쪽은 소유자가 나왔죠. 그 지적 공부가 멸실됐다, 없어졌다고. 없어졌으면 다시 만들어야죠. 그죠? 없어졌으면 다시 만드는 걸 뭐라고 한다? 복구. 좀 복구한다고. 멸실된 복구하는데 당연히 복구해야 돼요. 당연히 다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체 없이. 진짜. 시험 문제 푸는 거예요. 지체 없이. 그런 게 시험 문제라고. 지체 없이. 그러니까 지체 없이 해야 되니까 상급기관에 승인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맨 마지막에 승인 필요가 없다. 예, 승인 불료. 지체 없이 복구하는데 누가 복구해요? 관리하는 사람이 복구해요. 그래서 종이 지적 공부는 지적소관청, 전산 지적 공부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복구합니다. 복구할 때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자, 왼쪽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복구고, 오른쪽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복구예요. 그래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복구는 두 개 가지고 관해요.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 자,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을 가지고 복구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복구는 7개 가지고 복구하는데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7개를.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고, 복구 자료. 그래서 그 복구 자료 중에서 7개 중에서 4번하고 7번은 오른쪽에도 있던 거죠. 4번은 등기부, 7번은 법원의 확정 판결. 그 오른쪽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는 양쪽에 공통적으로 쓰여요. 복구 자료를 쓸 때. 그럼 이제 왼쪽에서 옛날에 등본 떼어놓은 게 있다. 그 등본 가지고 복구할 수도 있다. 우리 요약집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약집. 네. 자, 그 다음에 40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측량 결과도, 옛날에 측량한 결과도 있으면 그거 가지고 복구할 수도 있고,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그 다음에 5번에 지적소관청이 작성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한 서류. 그래서 키워드는 지적소관청이 작성 발행한 이 키워드예요. 소관청이 작성한 서류인데, 자료인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지적 공부의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복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6번은 그 복제된 지적 공부하면 백업 파일 얘기하는 거예요. 백업 파일. 전산 지적 공부에서. 자, 이렇게 복구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복구할 때 절차는 밑에 복구 자료를 먼저 조사하고 복구 자료를 작성해요. 소관청은 조사된 복구 자료 중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등록내용을 증명한 서류에 따라 복구 자료 조사서, 동그라미 쳐볼게요. 복구 자료 조사서. 용어 문제, 용어. 복구 자료 조사서. 그 다음에 지적 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한 서류 등에 따라 복구 자료 도, 동그라미 쳐볼게요. 지금 동그라미 친 단어 한번 읽어보실래요? 복구 자료 조사서. 그 다음에 복구 자료도. 요거 두 개를 만든다고. 뭐 할 때 지금? 복구할 때 두 개를, 자료를 조사해서 두 개를 만드는데, 대장과 관련된 거 조사해서 만든 게 뭐고? 복구 자료 조사서, 서고, 도면에 있는 내용을 조사해서 만든 게 복구 자료도. 이렇게 단어 연결하시면 돼요. 두 개를 만들어서, 작년에도 나온 문장들이에요. 작년에도 나온. 그 다음에 기존의 면적과 복구 자료에 의해 측량한 면적이 허용 오차 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 측량을 해야 한다. 복구할 때도 측량한다. 측량하는데 꼭 하는 건 아니네요. 지금 읽어보니까
언제 측량한대요? 그죠? 아예 지금 자료가 없어. 자료가 없다든지 자료가 좀 이상해.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거예요. 초과하는 경우에는 측량해야 된다. 복구자료 측량 결과 복구자료 부합하지 아니한 때는 소유자 및 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경계 면적 등을 조정할 수도 있다. 경계나 면적이 바뀌는 것은 이해관계가 생기죠. 내 땅 경계 바뀌면 옆집 땅도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계나 면적을 조정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직권으로 함부로는 못해요. 뭘 얻어서 해라. 동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뭘 조정할 수 있다. 경계나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게시물 이의신청. 복구하려는 밑줄 치시고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합니다. 복구를 할 때 게시를 해요. 게시하는데 복구한 다음에 게시하는 게 아니에요. 복구 다 하고 나서 게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토지죠? 하련. 복구한이 아니죠.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15일 이상 게시하라. 복구하기 전에 게시해요. 며칠 이상? 15일 이상. 그 게시하는 이유는 이의신청 받으려고. 복구하려고 했더니 소유자들이 기억하고 다룰 수 있냐고. 그 땅 주인들은 내 땅이 옛날에 면적이 얼마였던 것을 기억하는데 소관청에서 이렇게 복구하겠다고 제시해. 그럼 면적이 옛날보다 작다고 느껴질 수도 있냐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의 신청하라 이런 얘기야. 우리는 이렇게 조사됐는데 혹시 이의 제기할 거 있으면 이의 신청하라. 그 이의 신청 받으려고 뭐 한다? 게시한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의 신청 언제 해라? 게시기간 내. 그래서 밑에 읽으시면 이의가 있는 자는 게시기간 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게시기간이 끝나면 복구하는데 토지대장, 임야대장, 고유전면 복구되고 도면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가 축적 변경 시행적 동그라미,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 동그라미요. 이 지역이 편입된 때에는 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동그라미 친 지역이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이죠? 지금 동그라미 친 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축적 변경 시행적하고 도시개발사 이 두 군데가 우리나라에 좌표 등록하는 데죠. 좌표, 경계점 좌표. (36페이지) 보시면 36페이지에 보시면 36페이지 36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체크되는 거 있죠? 맨 밑에 작성 비치지역에서 도시개발사로 지적 확정 측량한 것하고 축적 변경 측량한 데는 뭘 작성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의 모든 토지가 좌표가 등록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국의 모든 토지가 좌표가 있는 건 아니고 도시개발 사업으로 확정 측량한 데하고 축적 변경한데. 자, 그럼 우리 공부했던 거. 요 좌표가 등록된 지역에서는 거리를 뭘로 계산해요? 좌표로. 면적 뭘로 계산해요? 좌표로. 도면으로 측량하는 거 아니었죠? 그래서 거기 그 동네에 있는 도면에는 오른쪽 맨 밑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지적 공부가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복구를 하려고 하는데 그 동네가 도시개발 사업이나 축척 변경을 했다고. 그럼 새로 측량을 해서 다 좌표를 등록했어요. 그럼 이제 그 동네에서는 좌표로 측량하면 되니까 옛날 도면을 복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왜? 도면으로 측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면을 복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좀 다시 읽어보시면 40페이지에 맨 밑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연명부는 복구됐어요. 근데 뭐가 복구를 안 됐대? 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어디에 편입되면 축적 변경 시행지역이나 도시개발 사업시 편입된 때에는 지적 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하시다. 문장이 읽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험용으로는 이 문장을 주고 낼 수 있는 게 그 지금 동그라미 친 걸 가로로 낼 수 있어요.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그러면은 축척 변경 시행적하고
도시개발 사업시행령 이렇게 넣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요 지역은 뭘 복구 안 한다고요? 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41페이지 관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01번 제목 먼저 갈게요. 01번이 일반적 지역 공부라고 되어 있고 02번이 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01번 일반적 지적 공부는 일반적이란 말은 제가 쓴 말이고 그냥 지적 공부예요. 예, 시험에는 지적 공부 나오는데 종이에요, 종이. 그래서 아무 말도 없이 지적 공부하면 종입니다, 종이. 언제 만들어진 거? 일제시대 때 만들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 02번에 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 이건 전산 지적 공부예요. 예, 그래서 전산 지적 공부를 시험에 낼 때는 꼭 그런 표현을 넣어요. 그러니까 시험지에 아무런 말도 없이 지적 공부 그러면 종이라고 생각하죠. 아, 일제 때 만들어진 거. 자, 그럼 읽어봅니다. 관리에 관한 건데. 첫 번째, 지적 공부는 소관청이 관리하죠. 소관청. 맨 위에. 지적 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 서고를 설치하고 그것의 지적 공부를 연구 보존합니다. 그 다음에 반출할 수도 있어요. 원래는 안 되지만 천재지변을 피하기 위한 경우하고 관할 시도의사 대주장의 승인을 받으면 작년에도 냈죠. 자, 반출할 수 있는 경우가 언제다? 천재지변을 피하기 위한 경우하고 시도의사의 승인을 얻으면 누구의 승인? 시도지사의 시도의사. 관할자가 중요한 말이 아니라 시도의사라고 하는 게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안 한다. 예, 그래서 지금 누가 반출하는 거예요? 주어가 뭐예요? 주어. 지적소관청 맨 위에. 예, 지적소관청에 동그라미 칠게요. 동그라미 안 쳤구나. 지적소관청 동그라미 치세요. 자, 지적공부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데 소관청이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느냐? 할 수도 있다. 천재지변 피하기 위한 경우하고 천재지변이 아니더라도 시도의사의 승인을 받으면. 자, 소관청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고 하는 거 있나요? 없어요. 단계가 있었죠. 우리 3단계. 우리 지적법에서 제일 높은 사람, 지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 그 밑에가 시도의사, 맨 밑에가 지적 소관청인데 소관청 위에는 시도의사예요. 그래서 소관청이 주어인데 국토부 장관의 승인 나오면 무조건 X예요. 네. 자, 그 다음에 3번 지적 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는 자는 해당 지적 소관청이에요. 동그라미. 해당 지적 소관청. 자, 지적 공부 열람할 수 있어요. 네, 대장 이런 거 열람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어디 가야 돼? 거기 가야 돼, 거기. 그 서고, 지적 서고가 있는 해당 지적 소관청. 아무 데나 가는 거 아니에요. 해당 지적 소관청.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종이에요, 종이. 서고에 있는 거. 예, 옛날 일제 때부터 만들어지는 그 토지대장 생각하셔야 돼. 이미지가. 자, 그 다음에 지적 공부의 보관 방법 등이 작년에 또 냈는데요. 볼게요. 지적 서고는 그 박스 안에요. 네, 지적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해서 설치합니다. 그 시군구청에 가면 서고가 있다고. 지적 서고가 어디 있다고요? 지적과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네, 지적 사무실과 연접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연접해 있고, 그다음에 부책으로 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는 조금 보관 상자에 넣어 보관하고. 부책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 역사 스페셜 이렇게 일제 때 토지대장 생각하시라니까. 일제 때 토지대장 이미지 떠오르세요? 한자로 토지대장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종이잖아요. 근데 그 종인데 그 종이 낱장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묶었을 거 아니야. 종이로 저 실로 이렇게 해가지고 송곳으로 뚫어가지고 묶었을 거 아니야. 그걸 부책 그런다고. 부책. 그래서 부책으로 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는 어디에? 저 보관 상자에 넣어 보관하고. 그리고 읽었는데 인터넷으로 질문하시더라고요, 누가. 왜 보관 상자에 넣냐고. 그냥 이렇게 던져놓지는 않겠지. 서고에. 여러분 그냥 납득하시죠? 네, 그래서 부책으로 된 건 어디에 넣고, 보관 상자에, 이게 다 기출 지문이에요, 지금. 보관 상자에 넣고, 카드로 된, 75년서부터 이게 종이가 빳빳한 켄트지 카드식으로 바뀌었어요. 75년서부터. 그래서 카드로 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잡혀들 분은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 보관합니다. 상상 가시죠? 네, 카드로 된 것은 어떻게? 바인더에 몇 장 단위로?
100장 단위. 그래서 작년에 200장 단위로 해서 틀린 지문으로 냈어요. 100장 단위로. 200장보다 100장이 좀 맞죠? 네, 100장 단위로. 그 다음에 일남도 지번 색임표 지번 지적 도면은 지번 부여 지역별로, 무엇별로? 지번 부여 지역별로. 지번은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부여하잖아요. 그래서 지번 부여 지역별로 도면 번호 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이해되시면 상상 가세요? 지적도 있죠? 종이에요? 종이에 언제 만들어진 거 지금? 일제시대 때 지금 이미지가 그렇게 나와야 된다고. 일제 때만 그 지적도이며도 그 원도 소중해? 소중한 거라고. 예, 그럼 그걸 한 장 한 장 보호대에 넣어서 보관한다 이 말이에요. 예, 자, 다시 읽어보시면 일남도 지번색임표 지적 도면은 지번 부여지역별로 무슨 순으로? 도면 번호 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예. 이해되시죠? 예. 또 이것도 뭐 100장 단위 이런 말 나면 안 돼요, 이건. 예.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자, 이게 이제 종이 지적 공부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예,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보시고. 그 다음에 02번에 정보 처리 템에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 전산 지적 공부입니다. 자, 관할 시도의사 시군구청장은 동그라미 칠게요. 관할 시도의사 시장 군수구청장. 그 지적 공부가 뭐예요? 전산 지적 공부 얘기하는 거죠. 제목에. 전산 지적 공부를 지역 정보관리체계 연구위 보존합니다. 이건 전산 지적 공부니까 서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서고에 있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반출 이런 규정이 없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동그라미 치시고 주어 동그라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 지적 공부와 멸시 훼손의 경우를 대비하여 조금 복잡하게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 구축 밑줄 시스템 구축한다 이 말이죠. 정보관리체계 구축 누가? 국토부 장관이에요. 네, 국토부 장관. 자, 그래서 이 관리에 관한 조문이 이 기본 조문이 3줄인데요. 3개의 문장의 주어가 틀려요. 주어가. 맨 위에 지적 공부는 지적 소관청이고, 맨 위에 줄. 네, 그 다음에 2번에 1번은 전산 지적 공부는 누가 관리한다? 시도지상, 시군구청장. 전산 지적 공부와 관련된 시스템 구축은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그 주어 가지고 틀리게 내는 게 제일 기본 문제. 작년에도 틀리게 냈어요. 네, 자, 보시고. 그다음에 3번.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는 경우에 무슨 열람이야? 전산지적 공부예요, 지금. 전산지적 공부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는 경우는 특별자치시장, 시군구청장. 자, 특별자치시장, 시군구청장 동그라미 칠까요? 특별자치시장, 시군구청장 하나의 동그라미로.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하나의 동그라미로 묶어보세요. 그러니까 한 단어로 뭐죠? 응? 한 단어로. 지적소관청이죠. 지적소관청이 누구예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특별자치시장이 누구예요? 세종시. 그래서 세종시장도 지적소관청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그냥 시군구청장 그러잖아요. 지적소관청 하면 누굴 말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하는데 그때 시장은 세종시장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문사원은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한마디로 지적소관청이나 읍면 동장에게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맨 위에 01번에 동그라미 3번은 어떻게 있었죠? 맨 위에 해당 지적소관청에 열람 신청하는 거고 지금 보신 것은 지적소관청이나 읍면 동장에게 열람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종이지적 공부는 그 서구가 있는 거기 가야 된다고. 종이지적 공부는 그러니까 어디 해당 지적소관청. 전산지적 공부는 온라인에 연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까운데 아무데나 가도 되죠. 전산지적 공부는 동사무소에서 뛸 수 있다고. 시군구청 가서 뛸 수도 있고 동사무소. 그래서 해당 지적소관청이나 어디 읍면 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조문 정리하시면 돼요. 다른 건 낼 거 없고요. 이론이고 뭐고 없어요. 지적법은. 그냥 조문 정리 잘 하시면 돼. 03번에 지적정보 전담관리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동그라미 치시고.
지적공부를 효율적 관리하기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동그라미 치시고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기출문제입니다. 역시 그냥 됐어요. 생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문제가 이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적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구는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입에 베개 좀 몇 번 해보세요. 이름이 뭐라고요?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지적정보 전담 거꾸로도 냈어요. 거꾸로도.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정책자료 활용하기 위하여 국토부 장관 동그라미 치세요. 항상 지적법은 습관을 들이세요. 그 조문의 첫 번째 문제는 주어 문제예요. 네, 자, 그러니까 뭐 구분하는 거예요? 어떤 문장은 주어가 국토부 장관이고 어떤 문장은 지적소관청이고 주어가 다 다르잖아요. 그거 구분하는 게 제일 기본 문제라니까. 그래서 맨 밑에 주어가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공 과세나 정책자료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산자료, 미출신 자료도 기출문제예요. 주민등록 자료, 가족관계 전산자료, 등기 전산자료, 공시지가 전산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에게 자료 요청할 수 있다고. 예,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과세나 정책자료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 것은 요청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 것은 이렇게 기출문제라고 이게. 그럼 요청할 수 있는 자료가 4개니까 4개니까 오지선다 문제 4개가 쉽죠? 예. 그래서 4개의 자료가 뭐예요? 주민등록 자료하고 가족관계 자료, 사람 얘기네요. 주민등록, 가족관계 자료하고 그 다음에 등기, 등기 자료하고 공시지가 자료 이렇게 요청할 수 있어요. 이 자료 누가 요청한다고요? 국토부 장관. 또 이렇게 지적소관청은 이렇게 시작하면 틀리다고. 지적소관청이 자료 요청하는 거 아닙니다. 뭐 하려고 자료 요청이에요? 과세나 정책. 그래서 소관청에서 정책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정책 세우고 하는 데가 어디야? 부동산 정책 만들고 하는 데가 어디야? 국토교통부잖아요. 그래서 정책 이런 말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내요. 자, 우리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자료 요청하는 기관은 누구죠? 부동산 종합공부와 관련돼서 자료 요청할 수 있죠. 누가? 지적소관청. 지적법에 자료 요청 이런 문장이 나오는 데가 2군데라고. 요 자료 요청은 뭐 하려고? 과세나 정책 자료로 쓰려고 자료 요청하는 것은 누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 38페이지에 38페이지 맨 밑에 4번. 38페이지 맨 밑에 4번은 주어가 뭐예요? 지적소관청. 38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에서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정보 등록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부동산 정보 등록사 관련 기관의 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왔잖아요. 이건 무슨 자료로 쓰려고? 부동산 종합공부 자료로 쓰려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예, 이건 누구고? 지적소관청. 그래서 지난번에 마지막에 공부한 데가 여기죠. 그래서 부동산 종합공부란 말 나오면 무조건 주어가 지적소관청이다. 예, 부동산 종합공부 지적소관청. 그래서 자꾸 조문들 정리하는 겁니다. 예, 자, 됐어요. 예, 42페이지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04번에 제목이 뭡니까? 지적 전산자료의 유형. 여러분들 그 질문을 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전산 지적 공부하고 지적 전산자료하고 같은 게 아니에요. 전산 지적 공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토지대장 양식이 있죠. 우리 니은자 그리고 막 있었잖아요. 그 양식, 그 파일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게 전산 지적 공부고, 이거는 지적 전산 자료는 그냥 생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데이터 자체. 말 이해되시나요? 그 데이터 자체를, 토지와 관련된 그 데이터 자체를 뭐냐? 지적 전산 자료 이래요. 지적 전산 자료. 그럼 이런 지적 전산 자료 이용할 수 있나? 지적 전산 자료. 여러분들 어떤 개념이냐면 요새 빅데이터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실거래가 볼 수 있어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네이버 부동산
보면 물건들 찾을 때 보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 시세 이런 거 쭉 있냐고. 뭐 직방봐도 나오고, 그거 원래 누구 자리예요? 국가 자리예요. 국토교통부에다가 실거래가 신고하냐고. 그런 그 데이터들을 민간인들이 이용하냐고요. 데이터들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토지에 관한 자료들이 국가가 있냐고. 지적, 전산 자료가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그럼 이런 데이터, 전산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다. 느낌 오세요? 예, 근데 이런 거 이용하려면 심사받고 이용하라 이런 얘기라고. 예, 그다음 누구한테 신청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적 전산 자료라고 하는 것은 그 지적 공부 양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생으로 데이터로 되어 있는 것을 뭐라 토지에 관한 데이터를 뭐라고 한다. 지적 전산 자료 그래요. 조금 느낌 오시죠? 자, 이제 읽어볼게요.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하는 자는 이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미리 관계 중앙행정의 심사를 받아야 돼요. 이용하려면 먼저 뭘 통과 심사, 심사. 다만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소속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신청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기출문제 누구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가? 중앙행정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자, 그럼 우리 네이버, 뭐 카카오, 뭐 직방 이런 데서 이용하려면 심사 받아야 돼? 심사 받아야 된다고. 심사를 받고 해야 된다고. 이거 원래 누구 자료는 공공자료냐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이용할 수도 있는데 하려면 심사를 받고 이용해라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 자료를 공공기관에서 이용할 때는 심사가 필요 없다고. 그래서 지금 단서가 뭐예요? 다만 중앙행정기관회장이나 소속기관회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할 때는 그럼 그 일일이 단어 안 외워도 돼요. 그냥 그럼 공공기관이 이렇게 이미지만 이해하죠. 공공기관이 이런 거 신청할 때는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되셨죠? 예. 그럼 민간인들은 심사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전산자료 자기 것만 보겠다. 안 받아도 된다고. 심사를 안 받아도 돼요. 소유자. 그 다음에 이번에 상속인. 여러분들 지적전산자로 이용할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대표적인 경우가 내 땅도 있고요. 언젠가 한 번은 있을 거예요. 이용해 보신 분도 있고, 저도 한 번 이용해 봤어요. 지적전산자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혹시 아버지 소유의 땅이 있는지 찾아본다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상속받잖아요. 근데 내가 모르는 땅이 있을 수 있냐고. 내가 모르는 아버지 소유의 토지가 있을 수 있냐고. 그게 지적 전산 자료냐고요. 그건 전국의 모든 지적 전산 쭉 스캔해가지고 혹시 아버지 명의께 있는지 할 수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예. 돌아가시면 꼭 그거 안내해줘요. 국가에서. 예. 그래서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했는데 아주 깨끗하게 가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누가 상속인,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내 거 있는지 볼 수도 있고 돌아가셨을 때 상속받은 게 이런 게 다 이용하는 거라고요. 할 수도 있고 남의 거라도요. 3번에 개인정보를 빼고 볼 때는 심사 안 봐도 돼요. 뭘 빼고? 개인정보를 제외한. 그럼 결국은 조문상 정리해보면 4가지 경우에는 심사를 안 받아요. 첫째, 공공기관이 이용할 때. 공공기관. 그 다음에 일반 사인들이 이용하는 경우라도 소유자, 상속인, 그 다음에 개인정보 빼고 이렇게 4가지 표현이 나오면 뭐가 없어도 된다. 심사를 안 봐도 돼. 심사를 안 봐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아이디어, 토지와 관련된 내가 부동산 관련된 아이디어가 있다. 사업 아이템이 있다. 그럼 이 토지에 관한 자료 이용할 수도 있다고. 예, 그럼 뭐만 통과하면 된다. 심사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자료를 신청하냐면 전국 단위 자료면 밑에 기억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 지적소관청.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나 지적소관청. 시도 단위면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 시군구 단위면 지적소관청. 쉽죠? 예, 전국 단위면 누구에게 신청하라고요? 국토부 장관에게 할 수도 있고 시도의사나 소관청.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돼요. 그다음에 시도 단위면 시도지사나 소관청, 시군구 다니면 지적 소관청에다 신청하면 된다. 그 단위 윗사람한테 신청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군구 단위인데 시도지사에게는 신청 못 하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지적공부 관리에 관한 내용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장애도 2문제 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45페이지.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 요새 부사하신 거죠, 다들? 이렇게 오신 거 보니까. 요새 하도 코로나가 유행이라서 목감기부터 온다며요. 그래갖고 제가 좀 목을 좀 조심하려고 지금 엄청 누르고 있는데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톤이 좀 하이톤은 아니죠? 네, 그래서 일부러 목 좀 이렇게 안 하려고. 흥분하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네, 자, 토지 이동 갈게요. 토지 이동. 자, 토지 이동이 뭐였죠?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무엇을 고치는 거예요? 토지 표시.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뭐라고 한다? 토지 이동. 그럼 토지의 표시가 뭐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런 게 새로 정해질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토지 이동이라고 한다. 그러면 권리가 바뀌는 것은 변동이라고 부르고 용어가 달라요. 권리가 바뀌는 것은 변동, 표시가 바뀌는 것은 이동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이자는 다를 이자예요. 옮길 이자가 아니에요. 어디로 간다, 이동한다 이게 아니라 다르게 바뀐다 이런 뜻이에요. 토지 표시가. 그럼 그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으로 등록하는 신규 등록, 그다음에 등록 전환, 분할, 합병, 그다음에 지목 변경, 그다음에 토지가 없어지는 게 바다로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다시 회복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토지 이동이고 축척 변경, 지번 변경 이런 것도 다 토지 이동이에요. 자, 등등등등 있어요.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토지 이동이 아니죠. 소유자가 바뀐 건 토지 표시가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유자의 인적 사항이 바뀌었다 이런 건 토지 이동이 아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는 토지 이동이냐 아니냐라고 구분하는 거 제일 기본 문제고. 그럼 구체적으로 토지 이동은 이런 게 있다. 자, 우리 말 때 신규 등록이 뭐였죠? 네? 신규 처음 등록하는 거. 처음 등록하는 걸 뭐라고 한다? 신규 등록. 자, 토지를 새로 등록한다는 게 대표적으로 바다를 매립했다. 토지가 아닌 데가 어디예요? 바다. 토지 아니면 바다잖아요. 근데 바다였는데 매립할 수도 있냐고. 공유권 매립해가지고 간척 사업을 했어요. 그럼 땅이 새로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하는 게 뭐예요? 신규 등록. 땅이 새로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발견할 수도 있어요. 원래부터 땅이 있었는데 대장이 없었을 수도 있다고. 그럼 처음 발견했다. 그럼 뭐 한다? 신규 등록. 자, 등록조라는 뭐죠?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를 등록하도록 돼 있나? 전국의 모든 토지를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 어디 아니면 어디에? 토지대장 아니면 임야대장 둘 중에 한 군데 있는 거죠. 역사적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둘로 나눌 논리적 이유는 없어요. 두 개로 나눌 논리적 이유는 없는데 역사적 이유 때문에 일제가 급하다 보니까 먼저 어디에다가 놓고 토지대장 뭐 하려고 일제가 토지장 만들었죠? 세금 걷으려고. 그럼 세금은 누구한테 걷어? 땅 주인한테 걷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 땅인지도 모르는 저 산간 벽지, 오지 이런 것은 등록해봤자 세금 걷을 사람도 없고 그런 데는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일본이 세금 걷어들일 목적으로 토지장 만든 거니까 세금을 걷어들 만한 사람들이 사는 주변 땅부터 먼저 등록하고 산간 벽지라든지 오지 뭐 무인도 이런 데들은 나중에 등록했다고. 이해되시죠? 이게 역사적 이유에서 먼저 어디에다가 등록하고 토지대장, 그럼 별벌에는 나중에 별벌은 땅들은 임야대장. 그럼 당연히 뭘 더 정밀하게 관리하겠어요? 토지대장을 정밀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임야대장인 토지들이 개발될 수도 있다. 그러면 임야대장했던 것을 토지장으로 옮긴다. 그걸 뭐라고 한다? 등록전환. 그러면 자꾸 옮겨서 통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옮기는 거라고. 기회가 되면 임야대장을 자꾸 토지대장으로 옮기는 걸 뭐라고 한다? 등록전환. 토지를 나누는 게 분할이고 합치는 게 합병이고 지목 바꾸는 거고. 신규 등록 반대. 토지가 없어졌어요. 그럼 뭐예요?
토지가 없어지면 거꾸로 말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등록을 말소하는데 바다로 들어가면 말소하는 거죠. 토지가 하천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말소해요? 토지가 하천에 된 건 하천도 토지죠. 그래서 지목을 바꾸는 거지 말소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면 말소한다. 바다로 들어가면 말소를 했는데 잘못했어. 그럼 다시 살릴 수도 있다고. 그래서 회복할 수도 있다. 이런 게 일반적인 토지도인고 이런 것을 누가 합니까? 지적소관청에서 해요. 어떻게 하느냐? 신청을 받아서. 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해버립니다. 직권으로. 직권으로 할 때 순서가 어떻게 됐죠? 직권으로 할 때 순서. 요건 이제 배운 거. 뭘 직권으로 정리한다고요? 토지 이동을 직권으로 하려면 현황 조사를 해야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그럼 조사하기 전에 계획부터 세워라. 그래서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토지 이동, 현황 조사하고, 그 다음에 뭘 만들어요? 토지 이동 조사부. 토지 이동 조사부 만들고,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만든 다음에 정리한다. 이게 직권 토지 이동 정리 절차예요. 작년에도 나왔던 문제. 맨 앞에서 배우세요. 맨 앞에. 지지난주에 첫째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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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03번 한 거예요. 무슨 정리? 직권 정리. 여기 직권. 직권으로 뭘 정리해요? 토지 이동 정리. 직권으로. 제가 뭐 했냐면 지목 변경 어떻게 해요? 누가 해요? 지목 변경. 그냥 글씨라고 읽지 말고 느껴보세요. 지목 변경. 지난번에 밭에다가 집 지었냐고. 밭에다가 집 지을 수 있어요? 허가를 얻으면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럼 집을 다 지었어. 그럼 그 토지의 용도가 바뀌었나? 전이었다가 대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대장에다가 대로 바꿔 쓰는 걸 뭐라 그래요? 지목 변경. 그럼 지목 변경을 누가 해요? 시군구청장. 지적? 소관청이 지목을 바꾸는 건데 어떻게 해요? 소유자가 신청해서 하는 거라고. 근데 소유자가 신청을 안 할 수도 있냐고. 신청 안 해서. 그러면 현황은 대인데 말이 들리세요? 실제로 현황은 집이 있으니까 대인데 공부상으로는 전으로 돼 있을 수도 있냐고. 그럼 이 토지는 뭘 안 하고 있는 토지예요? 지목 변경 안 하고. 그러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럼 소관청이 직권을 할 수도 있냐고. 그럼 직권하려면 그런 땅이 있는지를 알아야지 직권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일제히 조사해 본다 그랬죠. 무슨 조사? 현황 조사. 현황 조사. 무슨 현황? 토지 이동 현황 조사라는데 무턱대고 조사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해라.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몇 번지부터 몇 번지 조사하고 이런 계획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직권을 할 때 제일 먼저 세우는 계획 이름은 작년 답이잖아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여러 번 나온 문제예요. 그럼 거기에 동그라미 쳤을걸요? 쭉 하면서 동그라미 쳤잖아요. 단어들. 그럼 순서만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한 번만 쭉 읽어보세요.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그 순서도 냈거든, 시험 문제.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토지 이동 현황 조사. 이게 세 번이나 틀린 지문이 뭐였냐면요. 토지 이용 현황 조사한다 해서 X였어요. 토지 이용 현황 조사한다고 해서 X였다니까? 뭐라고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해요. 예, 그 다음에 조사한 거 장부에다가 적어 놔야 될 거 아니야. 그 장부 이름이 토지 이동 조사부. 자꾸 입으로 하셔야 돼요. 같이 있을 때 토지 이동 조사부. 동문들끼리 잘 해야 돼요. 서로 물어보고 답해주고 같이 할 때 같이 외우고 해야지. 다 같이 붙습니다. 자, 토지 이동 조사부. 그 다음에요. 토지동 정리결의서. 이 토지동 정리결의서는요, 또 지금 직권으로 할 때만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정리할 땐 정리결의서 만들어요. 직권으로 하건 신청에 의하건 정리하기 전에 꼭 뭘 만들고 정리해라. 정리결의서. 예, 토지동 정리니까 토지동 정리 결의서를 만들고 정리합니다.
자, 그럼 지난번에 이제 요거 한 거예요. 예측권. 오늘은 이제 여기에다가 살을 좀 붙일 거고요. 그 다음에 45페이지 다시 돌아오세요. 자, 그러면 이런 것을 신청할 의무가 있느냐. 여기에. 자, 바다를 매립했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신규 등록. 소유자가 신청해야 돼. 신규 등록을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된다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며칠 이내에 신청해야 되냐? 60일.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다 하는 거라고 해요. 직권으로. 자, 등록 전환할 토지가 있다. 그러면 60일 이내. 분할할 토지가 있다. 합병할 토지가 있다. 지목 변경할 토지가 있다. 다 60일이에요. 말소는 90일. 이거는 없고. 보통 며칠 이내에 신청하래요? 60일인데 좀 틀린 게 있죠? 말소는 90일. 그래서 잘 내는 거고. 시험에 잘 내는 거는 특이한 걸 잘 내는 거니까 보통 60일인데 말소는 90일. 그다음에 회복은 며칠 이내 신청하라 이런 게 없어요. 거기 회복에 X라고 돼 있죠. 그 표에서 지금 표 보이는데 그 회복 신청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X에 걸리는 건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뭐가 없다? 의무가 없다 이 말이지. 신청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며칠 이내에 신청하라 이런 말은 없다고. 그냥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뜻이라고요. 네. 그 다음에 분할하고 합병은 세무죠. 분할하고 합병은 60일 끝에 세무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그거 구분하시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할 때 측량을 해야 되느냐. 신규 등록 측량해야 돼요? 해야 되고요. 등록 전환 해야 되겠죠. 네, 분할 해야 되겠고 합병은 그냥 합치면 되는 거잖아요. 안 해도 되고 지목 변경 안 해도 되고 말소 해야 되고요. 회복 해야 됩니다. 그래서 측량하지 않는 거 2개. 합병하고 지목 변경. 측량은 또 맨날 내는 문제죠. 그 다음에 변경 등기 촉탁. 자, 이런 걸 하고 나서 누가 하고 나서 지적 소관청에서 했다고요? 그럼 지금 대장에다가 이런 거 쓴 거잖아요. 그럼 등기도 고칠 일이 있나? 우리나라는 토지 대장도 있고 토지 등기부도 있잖아요.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걸 대장에서 정리했으면 등기부도 고쳐야 되니까 등기소에다가 변경 등기를 뭐 한다? 촉탁을 해요. 누가 촉탁한다고? 지적 소관청에서 촉탁을 해요. 그런데 촉탁할 일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신규 등록. 신규 등록을 할 땐 등기부가 아직 없어요. 우리나라는 처음에 부동산이 생겼을 때 대장 먼저 만들고 등기부 만든다. 토지가 새로 생겼다. 그럼 토지대장 먼저 만들고 토지 등기부 만들고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지적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상식 등기법과는 관련되니까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잖아요. 토지하고 건물은 따로따로라고요. 그럼 토지를 매립했으면 토지장 만들고 토지 등기부 만드는 거고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그럼 건축물 대장 먼저 만들고 등기부 만든다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장하고 등기부가 나눠져 있는데 물건이 처음 생겼을 때 대장 먼저 만들고 등기부 만든다고. 네, 대장이 있어야 등기부 만드는 거예요. 그럼 대장에 처음 등록하는 걸 뭐라 그래요? 신규 등록. 처음으로 등기하는 걸 뭐라 그러죠? 보존 등기. 그래서 선 신규 등록, 후 보존 등기. 들어봤어요? 예, 지난 시간에 됐어요. 자, 한 번 더 뭐라고? 선 신규 등록, 후 보존 등기. 아주 공시제도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선 신규 등록, 후 보존 등기입니다. 그걸 더 줄이면 선 등록, 후 등기 원칙 그런다고. 선 등록, 후 등기 원칙에서 그 등록은 무슨 등록? 신규 등록 얘기하는 거고 후 등기할 때 그 등기는 보존 등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보세요. 신규 등록을 했어요. 그 변경 등기할 거 있나? 등기부도 아직 없는데 무슨 변경 등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규 등록할 때는 변경 등기 촉탁할 일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등록 전환을 했어요. 분할을 했어요. 합병했어요. 지목 변경했어. 그럼 등기부가 고칠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촉탁 사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답이 신규 등록입니다. 등기 촉탁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면은 신규 등록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특징들이 있는데요, 몇 개. 예, 여기서는 이제 미등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주의하시고, 그래서 소유자 정리 얘기가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등록 전환은 지목 변경과 이제 무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이따 하실 거고, 분할하고 합병은 그 예외적인 의무하고요. 합병에서는 합병 제한 사유, 합병 제한 사유를 좀 정리하셔야 되고요. 지목 변경, 뭐 나머지 것들은 크게 또 어려운 내용들은 없습니다. 자, 이게 전체 토지 이동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하나씩 이제 살을 붙일 거예요. 그래서 46페이지 보시면 토지 이동 신청 신규 등록부터 쭉 나오죠. 예. 자, 그거 좀 이따 할 거예요. 예, 좀 이따 할 거고, 그다음에 53페이지를 갑니다. 53페이지. 자, 맨 위에 볼게요. 제목이 토지이동 정리의 개시. 여기에요. 토지이동. 자, 읽어볼까요? 토지이동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청량에 결정할 수 있다. 지난번에 봤던 조문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자, 여기에다가 이제 살을 붙일게요. 신청을 소유자가 하는데, 소유자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도 있어요. 예. 대위. 네 사람입니다. 자, 누가 안 하면, 소유자가 안 하면 소유자를 대신해서 이런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네 사람입니다. 자, 53페이지에 1번에 공공사업 시행자. 네. 소유자가 안 하면 공공사업 시행자가 대의할 수 있어요. 이때 공공사업은 학교 가는 길에 물 먹는 지목이죠. 학교용지 체크하시고, 길 하면 두 개죠. 도로하고 철도용지. 물하면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수도용지.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수도용지. 이게 물과 관련된 거예요. 총 몇 개? 8개. 8개의 지목 우리가 학교, 길, 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 지적법에서 자, 논밭을요 학교용지로 바꾸는 사업을 한대요. 그럼 공공사업이냐 이거지. 무턱대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느껴보시라고. 논밭이었는데 학교 부지로 바뀔 수도 있냐고. 그럼 논밭을 학교용지로 바꾼다. 그거는 공공사업으로 친다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용도로 바꾸는 사업은 공공사업이에요. 뭘로 바꾸는 거? 학교용지, 그 다음에 길과 관련된 거, 도로나 철도용지, 그 다음에 물과 관련된 용도로 바꾸는 거,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수도용지, 이런 용도로 바꾸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다? 공공사업. 지적법에서만 하는 얘기예요. 예, 지적법에서 공공사업 그러면 학교, 길, 물로 바꾸는 사업이에요. 이렇게 8개의 지목을 외우시면 이게 언제 첫 번째 나왔냐면 우리 경계에서 공부하실 때 공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물을 걸리게 경계를 정할 수 있다고. 그때 처음 나왔어. 지난번에. 건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 있나요? 토지를 분할하는데 땅 위에 건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건물을 걸리게 이렇게 선이 경계를 정할 수는 원래 없어. 원래 없는데 공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분할할 때는 건물을 걸리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도로 확정하는 거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처음 나온 거예요. 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나옵니다. 공공사업을 할 때는 소유자가 안 하면 사업시행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고.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행정기관회장이나 지자체장이 취득할 토지면 대신할 수 있고, 3번에 집합 건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인이나 사업 시행자가 대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채권자가 대신할 수 있어요. 누가 안 하면? 채무자, 소유자가 안 하면 채권자가 대의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몇 사람이 나왔습니까? 4사람 나왔죠? 그래서 나머지가 답이었어요. 오지선다 문제니까 4개 말고 나머지가 답이에요. 그래서 제목들만 보시면 돼요. 공공사업 시행자, 행정기관회장이나 지자체장, 집합공사 관리인이나 사업 시행자, 채권자. 네, 3번에 토지이동 신청의 특례. 특례 무슨 특례예요? 네, 토지이동 신청의 특례. 말을 이렇게 읽으면 돼요. 토지이동 신청의 특례. 특별한 예다 이 말이죠. 그럼 토지이동 신청은 원래 누가 하는데? 원래는 소유자가 신청하는 건데
특례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도 신청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특례가 적용되냐면 도시개발사업 등, 이 도시개발사업 등을 할 때는 대규모 토지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신청할 수가 없고요. 사업 시행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누구만? 사업 시행자. 그래서 여기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여기는 소유자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고 안 하면 대신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 특례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도 못한다. 특례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도 할 수 없고 누구만 해라. 사업 시행자만 신청한다. 자, 읽어볼게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 접해에 따른 농어촌 접해, 그 밖에 대통령을 정하는 토지개발사업, 그래서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까지 가면 24개의 사업이 있는데 그 24개의 사업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한다? 도시개발사업 등이라고 한다. 도시개발사업 등. 그럼 도시개발사업 등 하면은 도시개발사업도 있고 농어촌 정비사업도 있고 가로 안에 사업도 읽어보세요. 주택건설사업도 있고 택지건설사업도 있고 산업단지 개발사업,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예요. 이런 사업 등을 할 때는 누구만 신청한다? 사업 시행자만 신청해요. 이런 사업을 할 때 측량하나요? 이런 사업을 할 때 측량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지적 확정 측량. 지적 확정 측량. 지적 확정 측량.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한다. 아까 우리나라에 좌표 등록하는 데가 어디다? 도시개발사업 등을 한 데하고 축척, 변경, 시행적이라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자, 그럼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 그 사유가 발생한다고 15일 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신고 동그라미치세요. 신고. 자, 2번. 사업과 관련해 토지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사업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 이동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 동그라미치세요. 이걸 또 헷갈려 하시더라고. 다른 말이죠. 신고하고 신청은? 네. 신고는 무슨 신고 얘기한 거예요? 사업 신고. 사업 신고. 사업한다고 신고해요? 이런 사업할 때 사업 시작하면 착수 신고, 변경하면 변경 신고, 끝나면 완료 신고 이런 거 한다고. 누가 지금 사업 시행자가 누구에게 신고하라고? 지적소관청에 며칠 이내 신고하라. 15일 이내, 15일 이내. 그건 사업 신고고, 자, 그럼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요. 도시개발 사업인데, 자, 신도시를 개발해.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신도시 구역, 도시개발 사업 지구가 있어요. 자, 그 사업 지구 안에 산 50번지가 있을 수 있나? 산 50번, 종전에 산 50번지가 도시개발 사업 지구 내에 들어갈 수도 있냐고요. 예, 그럼 산 50번지가 이제 아파트가 들어설 거예요. 그럼 등록 전환해? 등록 전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 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토지 이동. 그럼 등록 전환은 누가 신청해? 사업 시행자가 신청한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밑에 두 번째는 신청이에요. 신청은 무슨 신청? 토지 이동 신청. 누가 한다? 사업 시행자가. 이건 며칠 이내 하는 거예요? 이거 60일 이내 하는 거지. 60일 이내. 아까 미리 한 거지, 이거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신청은 요 신청 얘기하는 거라고. 예, 토지동 신청 아까 한 60일이고 말소할 거 있으면 90일이고 이 조문에 가는 거고, 아까 15일은 신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고. 사업 신고를 며칠 이내라. 15일 이내. 다른 얘기라고요. 예, 다른 얘기인데, 근데 조문 구조는 똑같다. 누구에게 신고 신청해라. 사업 시행자가 누구에게? 지적 소관청에게 신고 신청하라. 그 다음에 3번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입주 예정자가 신청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2번하고 연결된 거예요. 원래 누가 신청해야 돼요? 사업 시행자가 신청해야 되는데 파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시공을 보증한 자는 입주 예정자가 신청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4번. 사업의 착수 변경 신고가 된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 이동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업 시행자의 토지 이동 신청을 요청하며 요청을 받은 사업 시행자는 해당 사업 지정이 없다고 판단되면 소관청이 그 이동을 신청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원해도 소유자는 신청 못하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누구에게 요청해서? 사업 시행자에게 요청해서 신청은 사업 시행자가 하라. 이런 조문이에요. 그대로 내는 조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 이동은 토지 형질병의 공사가 준공된 때 이루어진 것을 봐요.
공사가 준공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그 대장이 아직 안 썼어도 등록원 안에서도 공사가 준공된 때, 재작년 답이에요.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자, 여기까지 전체 총론을 한번 보셨고, 이제 강론, 이제 앞으로 가시면 46페이지에 신규 등록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요건 이제 끊었다 갈게요. 이제 여기다 하시고 칠판은 지우지 마시고요.